오늘도 계속해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다 보니까 제가 국정농단 투데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여서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투데이인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구질구질하게 재판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오늘도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전히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거의 같아요. 매일 나오고 있는데 복장, 머리 스타일 거의 똑같습니다. 손목 보호대까지. 예, 손목 보호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변호인 측에서 일주일에 4번 이상 이게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66살의 고령의 여성이고 지금 현재 교도소 자식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앉아서 재판받는 게 상당히 곤욕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옛날엔 또 여성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또 입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또 그거를 또 좋은 걸로 봤습니까? 물론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교도소라는 곳이 원래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구치소도 힘들기도 하고 재판이 사회 많긴 많습니다. 사회인데 하루 가서 뭐 1시간이 아니고 뭐 많게는 12시간씩 재판하기 때문에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검사, 변호사, 판사가 막 대화를 하는 모습, 뭐 증거를 인부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게 앉아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변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들을 부동의하고 그거를 직접 신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니까 사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10월 16일이라는 구속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여성 얘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인이 처음 선임됐을 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 과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네, 이렇게 여성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좀 지켜달라 뭐 이런 요청도 했다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있는 몸이지만은 일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 최고의 업적을 이룬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건 맞죠. 선거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의 업적을 쌓았는지는 그동안에는 그 영화의 몸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사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거 재판이 너무 지금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좀 길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자료 검토할 시간도 달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비교를 했는데 일본의 옴질리교 얘기를 했다고. 그렇죠. 옴질리교가 뭐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우면서 그때 재판을 좀 오래 하긴 했는데요. 그때 지하철에 독가스를 했던 그 사건입니다. 예. 그 옴질리교 사건 자체가 1심 재판이 10년에 걸쳐서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히 재판을 하자, 무리하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철 변호사가.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한 명하고 이렇게 진행됐던 사건이고 이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돼가지고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변론이 끝나버렸습니다. 최순실하고 박근혜, 이재용 정도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다 합쳐서 2년, 3년간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재판이 신속성도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할 수 있다면 빨리 해야 되고 형사소송법도 개정이 돼가지고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철 변호사 주장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게 맞고 재판부는 뭐 이런 주장 한다 하더라도 무시하고 사회로 진행하기로 지금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얘기 구질구질하게라고 잡아놨습니다만 왜 이 얘기 안 하지라고 궁금하실 텐데 유영하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내렸다.
내가 공무원이라면 벌써 사표를 해야 되고 아직 무슨 구질구질한 소리를 이제 와서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정말 전체 공무원에 대한 모독이죠. 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양심에 반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직자들에게 무참한 압박을 가하고 사실상 범죄에 가담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반성해야 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압력이 들어왔다면 사표를 내야지 구질구질하게 그 자리에 있었다. 정말 막말이죠, 이것은. 예. 최소한 변호인이 저는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보고요. 정말로 국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또는 총리나 장관의 명을 받아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공직자 전체로서는 사실은 상당하게 무참하게 다가오는 말일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 변호인들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야 된다.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최소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지냈던 대통령의 직위에 있던 분이라면 나라를 정말 이런 국기문란 사태에 의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데에서 정말 반성하고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하다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상황 4번이 아니라 자청해서라도 저는 5번도 좋습니다. 주말도 네. 반납하고 재판받아서 국민들께 진실을 밝혀드리고 정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입장에 나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힘들어서 고령이다. 요즘 60대 중반 물론 나이가 들게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젊다고 청년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께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정말 네. 공직자들을 구질구질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말 공직자들에게 수모를 안겨주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아주 생각됩니다. 부적절합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사를 한 거예요. 공무원들의 증언을 이제 검찰이 제출하니까 변호인 측 의견이 있습니까? 라고 했으면 인정한다, 인정할 수 없다, 강압적 진술이다 이렇게 예. 답변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나라면 그거는 나는 사표 낸다. 엄청 구질구질한 본인의 평가를 묻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나라면 그러니까 박근혜 전 자기가 대통령이 뭔데요? 된 것도 아니고 변호인이 그러니까 나라면 저는 어떻게 저런 말이 진짜 했을까? 사석에서라도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증거 평가하는 자리에서 재판부에서 물었던 거에 대해서 내 같으면 저 정도 부당한 짓이면 사표 쓰고 나와야지 정말 이 구질구질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했다는 거는 글쎄요.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면 판사가 되게 좋은 판사긴 합니다. 이 김대용 예. 22 부장판사가 판사가 저런 걸 계속 들으면 변호사가 연습이 그겁니다. 평가 내리고 반박하고 반론하는 걸 사법연수부터 준비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존경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라고 하지 않고 법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양형의 기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에서 10년 사이면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런 하나하나가 판사한테는 안 좋게밖에 안 맺히는데 왜 저렇게 자꾸 변론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전직 대통령으로 품위를 지키게 해달라 이런 부탁은 하는데 전작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은 이렇게 재판에 집중하는 이런 품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박근혜 전 예. 대통령이 이제 재판장에서 이제 유일하게 딱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말을 하고 예. 굉장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중간에 꾸벅꾸벅 졸는가 하면 또 어느 때는 또 그림을 또 그리고 또 어느 때는 빙빙빙 돌리다가 지우기도 하고 좀 재판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서 눈에 띄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하는 그런 자기 부정이 좀 이렇게 그 밑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하는 것이 뭐냐면 유영하 변호사를 저도 개인적으로 알지만 저런 구질구질하게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림을 그린다. 애시당초 이 재판이 법리를 다투는 재판이 아니다는 확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차피 정치적 재판이다. 그다음에 삼성으로부터 돈 받고 K미르 재단을 만든 것은 나는 문화융성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는데 최순실이가 중간에 농간을 부렸다. 예. 그다음에 이런 일련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한 귀결인 것이지 내가 실정법상 죄를 짓지 않았고 이 문제의 해결은 역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다. 현 정부가 이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법정에서 우리가 유무죄를 다툰다면 어떤 피고라도 자기 죄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까 박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판사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하는 예. 것이 상식이지만 전혀 상식 밖에서 재판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재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전략이 예전에 헌법재판소 그때 탄핵재판 때도 굉장히 좀 여실히 드러난 게 있었는데 예. 이성적으로 법적 조항을 따지기보다는 태극기를 몸에 들고 나타난다든지 예. 아니면 막말을 쏟아낸다든지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결과가
덕은 8대0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 8대0 나왔을 때 그때 변호인들의 그런 대응 대책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재판에서도 그런 전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전략들이 과연 재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조금 다르게는 생각하는데요. 재판 가면 저희 오래 하면 저희도 졸립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앉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괴로운 자리. 그렇게 막 메모지하고 이렇게 볼펜 주면 뭐 자기 이름도 썼다가 뭐 지우기도 하고 뭐 자기 이름도 써요. 예, 하기도 합니다. 네. 또 밖에 기다리고 있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힘들면 뭐 턱을 괴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레이스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노승일 증인부터 해서 앞으로 고영태,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 했을 때 과연 턱 깨고 낙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최순실이 지금 빠진 상태에서 노승일 증인 신문을 했거든요. 최순실이 나오면 최순실은 직접 신문을 합니다, 지금. 최순실이 직접 신문을 한다면 박 전 대통령이 턱을 개고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예. 아마 저는 이런 경우도 연출될 것 같아요. 직접 이재용이나 고영태가 나왔을 때 신문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그때는 정말 뭐 턱을 개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과거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도 없는 여자분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남자들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드리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남자들 자격이 없어요. 네. 이렇게 여성 발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의 품위를 좀 지켜달라 뭐 이런 요청도 했다고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교도소에 있는 몸이지만은 오늘도 계속해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에 4번씩 재판을 받다 보니까 제가 국정농단 투데이라고 아예 이름까지 붙여서 매일매일 소개를 해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투데이인지는 네,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구질구질하게 네, 재판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먼저 오늘도 이제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오늘 아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여전히 항상 같은 옷을 입고 나오는 것 거의 같아요. 매일 나오고 있는데 복장, 머리 스타일 거의 네. 똑같습니다. 이제 손목 보호대까지. 예, 손목 보호대까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나오다 보니까 지금 예. 현재 변호인 측에서 일주일에 일국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올라 최고의 업적을 이룬 우리 모두의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품위 유지를 위한 배려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건 맞죠. 선거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하지만 최고의 업적을 쌓았는지는 그동안에는 그 영화의 몸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해왔다는 사실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거 재판이 너무 지금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좀 길게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충분히 자료 검토할 시간도 달라고 하면서 하필이면 비교를 4번 이상 이게 재판하는 게 너무 힘들다. 네.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66살의 고령의 여성이고 지금 현재 교도소 자식 생활로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픈 증세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네. 오랜 시간 앉아서 재판받는 게 상당히 곤욕스럽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옛날엔 또 여성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또 입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고 또 그거를 또 좋은 걸로 봤습니까? 물론 입장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교도소라는 곳이 원래 힘든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죠. 구치소도 힘들기도 하고 재판이 사회 참 많긴 많습니다. 사회인데 하루 가서 뭐 1시간이 아니고 뭐 많게는 12시간씩 예. 재판하기 때문에 또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검사, 변호사, 판사가 막 대화를 하는 모습, 뭐 증거를 인부하겠습니다. 무슨 예. 말인지 모르게 앉아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고 상당히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회까지 하게 된 이유가 변호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피고인 측에서 모든 증거들을 부동의하고 그거를 직접 신문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니까 사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또 10월 16일이라는 구속기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사회를 강행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 여성 얘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인이 처음 선임됐을 때 처음부터 강조했던 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